경기도 수원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1층에 사물함을 가림막처럼 세우고 커튼을 달아둔 탈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이 공간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물함 안에서 휴대전화와 유사한 촬영기기를 발견했는데 분석 결과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 3명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7월 중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학생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이 건물 1층 열람실에 실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촬영기기를 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한 의과대학 교수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고 동료 의대생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관련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학내 게시판을 비롯해 아주대 학생들 사이에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중징계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학생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주대 의료원 측은 학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서 동급생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여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 고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동급생을 추행해 처벌받은 고려대 의대생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해 의사 고시를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문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셨어요. 일단 이제 원장님은 격리 치료 중이시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병원 대표 원장인 50대 A씨가 수술을 받으려던 환자에게 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한 뒤 준유사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병원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A 원장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오시면 됩니다. 한동안 휴진 중이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현재 A 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자 측은 CCTV도 간호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A 원장이 마취제를 사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몸속에서 A 원장의 DNA가 검출돼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A 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접촉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성범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다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가는 병원에서조차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대한의사협회는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요.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476명.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2015년 한 국립대 산하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사를 불법 촬영해 구속된 전공의 A씨. A씨는 이에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몰래 촬영해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던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밖에서는 화장실 못 가요. 지금 나는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A씨는 징역 1년형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던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형기만 끝나면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만 아니라면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변호사는 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돈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비율은 타 직종에 비해 높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으로 변호사보다는 8배 많았고 교수보다는 3배 많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의 경우 의사가 6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수준을 갖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 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